네, 제 145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마침내 안보 위기에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전쟁 불가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 등의 의견을 모아서 5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협치의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회동은 말 그대로 안보협치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불안을 달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 원칙을 우리 정치권이 바로 세운 것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안보협치에 이어 민생협치, 경제협치까지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동참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께서는 대통령의 제안을 2번씩이나 거절했습니다. 어제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치 않았습니다. 민생도 거부하고 안보도 거부하고 국방도 거부하는 제1야당의 모습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원맨쇼에 관객도 줄고 관심도 줄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에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경쟁이 필요할 때는 경쟁을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민생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협치에 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우리 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국정원과 군을 이용한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KBS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심지어 우리 당에 대한 도청 사건 무마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더 나아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행정적, 재정적 압박까지 가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던 정진석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MB의 비서진들에 대한 총선 출마를 지원하는 청와대의 관권 선거 계획도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야당 사찰, 관권 선거, 언론 문학의 탄압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MB 정권은 사찰 공화국에 이어 공작 공화국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정부를 둘러싼 적폐청산이라는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이라는 식으로 공개 반발을 했습니다만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퇴행적 정치로 연명했던 전직 대통령의 이런 비겁한 항변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드러난 범죄 혐의를 덮는 것이 퇴행이라 할 수가 없으며 이를 묵인하는 것 또한 국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고 후일의 범죄도 방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법당국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지난 시기 국가 권력이 나서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떻게 유린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진전이며 국익을 수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적폐청산과 서민경제 그리고 민생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작지만 큰 변화를 조금씩 일궈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적 과제인 4회대 개혁과 국민 통합을 위해 국민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적폐를 청산하고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석 연휴임에도 쉬지 못하고 수고하셔야 하는 분들께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주변 어려운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다복하고 넉넉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밝은 보름달에 담겨진 국민의 소망, 촛불의 기회를 잊지 않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소식을 국민께 소상하게 전해주시느라 수고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추석 연휴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실 텐데 안전한 귀성길과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모든 시름 잊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먼저 추석 연휴에도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경찰, 소방관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도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 생계 때문에 가게문 닫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 취업 준비에 허덕이는 청년 등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명절에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번 정기 국회를 민생 최우선, 국민 최우선 국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즐거워해야 할 명절에 안보, 불안, 가계부채 등 대내외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내내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온전히 담아서 입법과 예산으로 알차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지난 27일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회동 결과 엄중한 안보위기 국면에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협치의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정치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에는 여야도 없다는 것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고 민생 입법, 민생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더도 덜도 말고 날마다 한가위만 갖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맞이하는 긴 명절 연휴입니다만 최근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공공기관 부정채용 사례는 우리 청년들의 지친 어깨를 더욱 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공공기관 53곳에 대한 채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무려 74%에 해당하는 39개 기관에서 불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여성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가스안전공사, 지방대 출신 지원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직적 채용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금감원, 그리고 부정채용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강원랜드에 이르기까지 부정채용 실태가 그야말로 천태만상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라 곳간 털리고 국토가 파헤쳐지더니 이제는 청년들 꿈마저 갉아먹는 비리의 복마전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빼앗고 청년의 정직한 땀을 우롱해왔던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이번 국감에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 개소될 국감 종합상황실에서 상임위별로 파악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고 이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단 출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은 적발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있었던 정치 공작 등 불법 행위가 연일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이러한 태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코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밝혔는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표현도 모자랍니다. 이 전 대통령 말대로라면 어느 정권이든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사찰해도 괜찮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총선에 불법 개입하고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보고받는 등 불법 정치 공작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명박 정권은 사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 등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라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상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익을 위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우롱한 이명박 정부 공작 정치의 진상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이야말로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 정책의총에서 발표한 대로 정당 최초로 카톡으로 국정감사 제보를 받는 국감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지금 제보가 폭주 중입니다. 특히 적폐청산에 공감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대선 공약을 잘 이행해달라는 말씀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기업 불공정 갑질 개선을 부탁합니다. 최승희 님이시고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아파트 분양가 개선 공약을 이행해 주세요. 박정배님. 줄줄 새는 복지기금 업체만 배불리는 세금 낭비 신경 써주세요. 김나연님 등 생생한 제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국감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감톡 제보 내용, 국감 반영 성과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자리를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감톡에 올라온 톡 중에 민주당의 마음은 온통 국민들 생각뿐, 국민들 마음은 고마운 마음뿐, 이런 민주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강민님, 이런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심도 직접 듣고 카톡을 통한 메시지도 계속 살펴보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양자 친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 성장이라며 정부의 성장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혁신 없이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가 발표한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26위에 머물렀다는 발표 시점과 맞물려 시의적절한 강조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국가 경쟁력에서 한국은 11위에서 26위로 추락하였고 중국은 35위에서 27위로
턱밑까지 추격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137개국 12개 평가 항목 중 노동시장 효율성은 73위, 금융시장 성숙도는 74위로 심각한 상황이며 노동 분야 중에서도 노사간 협력은 130위, 정리해고 비용 112위, 고용과 해고 관행 83위로 전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도 90위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금융시장 성숙도는 아프리카 후진국 우간다보다도 3단계나 낮습니다. 일본도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 초기에는 수요 측의 정책을 내놓았으나 모두 실패하고 오히려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국가 채무의 막대한 증가를 낳고 말았습니다. 아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양적 완화와 구조개혁 등 공급 측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일본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 더 강한 혁신의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경제만큼은 유능할 것이라던 보수 정권 10년 동안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규제개혁도 제자리 걸음이었으며 산업구조조정과 기술 혁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민주당 정부가 경제를 더 잘 이끈다는 것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 성장을 강조한 것은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큰 희망을 준 메시지입니다. 저는 반도체 기업에서 첨단 기술 개발로 30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시장을 보고 과감한 투자를 한 기업의 혁신 의지와 인재 육성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 분위기 조성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현장에서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그리고 중소기업과 벤처 중심의 성장 전략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반도체 신화를 만들고 20년 넘게 1위를 해본 경험으로는 시장, 자본, 기술, 인력 모든 면에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시장이 있는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무슨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잘 아는 대기업의 노하우를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도 시장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혁신 성장이 결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이념적 틀을 버리고 실용적 자세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 자영업, 노동자 편가르지 않고 모두가 스타트업 정신으로 무장하고 애사심을 넘어 애국심으로 가치지향적인 분위기와 한마음으로 협력할 때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회복될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과 잠재 성장률을 올리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민주당 정부가 보수 정부보다 기업에게 더 환영받는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훨씬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혁신 성장으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며 가장 큰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